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2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중에서도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그리고 불안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개인의 경제적 수준이나 삶의 만족도뿐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같은 환경적 요인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불안과 공황을 이해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안감의 정의와 작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안감, 불안함 있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사건이라든지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측하면서 생기는 감정이죠. 이게 공포와 좀 다른 개념인데요. 공포라는 것은 당연한 심리 반응이에요. 어떤 무서운 것이 생기고 그것을 무서워하는 걸 공포라고 하는데, 불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막연합니다. 이유 없이 불안할 때 이것을 또 불안장애라 볼 수 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을 포함하는 심리 상태로 불안을 들고 있죠. 일상 속에서도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그 감정이 불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당연한 심리 기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하다든지 생기지 않을 것에 대해서 불안할 경우에 이제 불안 장애라고 볼 수 있죠.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안도감과 함께 기분이 다시 좋아지지만, 반대로 나쁜 결과가 나오면 이제 우울감이라든지 실망감으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이런 노래가 있듯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전환이 되지만, 우려했던 대로 불안한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그 우울감이나 실망감으로 한 단계 더 내려갈 수가 있죠. 특히 불안이 더 커질수록 이제 사람은 점점 더 부정적인 결과를 먼저 떠올리게 되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길한 예감, 슬픈 예감이죠. 더욱 강해지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불안과 이제 환경 그리고 통제감이라는 것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외부의 환경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예측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수록 불안은 더 커지죠. 그래서 우리 공황장애가 잘 오는 상황들도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무엇을 조절할 수 없을 때, 특히 비행기 안이라든지 앞뒤로 꽉 막힌 도로의 상황이라든지 사람이 아주 굉장히 많은 공간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때 불안하고 공황이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특히 나에게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거나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또 불안이 더더욱 증폭되게 되죠. 이런 상태에 이제 그 바닥에는 통제 상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패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더 커질수록 사람은 그 결과를 더욱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되고요. 이것은 다시 심리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안은 무조건 나쁜 감정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안은 인간의 생존을 돕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대비하게 만드는 일종의 경고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날아오는 공을 피하거나 빠르게 다가오는 차량을 인지하고 몸을 피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불안을 통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불안은 미래의 위험을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돕는 중요한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불안은 오히려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몸의 염증과 아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생기잖아요. 이게 단순히 고통이라기보다는 내 몸에 이제 이 부위가 지금 상처가 있고 치유 중이니 이 부위를 사용하지
말라는 신호로도 염증이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염증에 의한 통증이. 불안감도 마찬가지죠. 나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미리 준비하는 자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율신경계와 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은 자율신경계, 특히 교감신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요, 심박수가 증가하면서 에너지 소모가 활발해지고요, 감각이 예민해져서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이 높아지죠. 싸울 준비, 도망갈 준비 이런 말을 하죠. 이러한 반응들은 이제 위험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죠. 문제는 이 상태가 과도하게 지속될 때입니다. 계속 흥분 상태인 것이죠. 교감신경이 계속 흥분된 상태를 유지하면요, 몸은 항상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요, 뇌 역시 과하게 각성된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제 수면장애, 잠이 오겠습니까? 막 싸우고 도망갈 준비를 하는 찰나에, 그 다음에 만성 피로, 계속 피곤하죠. 집중력 저하. 여기 또 한 가지, 소화도 안 됩니다. 또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불안은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전반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걱정거리가 있으면 일상생활이 망가지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불안이 심해지면요, 공황장애로 이어질 수가 있죠. 공황장애, 공황발작이죠. 갑자기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공황장애는 이제 불안이 극도로 증폭된 상태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이제 불안장애의 일종이죠. 초기에는 가벼운 불안으로 시작하지만 다양한 불안 요소들이 누적되면서 점차 강도가 높아지고 결국 공황발작으로 이어지게 되죠. 불안의 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일상생활에서도 제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외출이 두렵죠. 대인공포라든지 광장공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등의 어떤 사회적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심리상태가 불안하면 사람 만나기도 두렵죠.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공황장애로 진단될 수가 있고요. 이것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공황장애는 이제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치료 방법으로는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상황에 따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서 뇌 기능과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죠. 운동을 하게 되면 뇌는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고요, 몸의 움직임과 균형에 더 집중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생각을 덜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예측 기능이 보다 건강하게 작동하면서 과도한 불안 반응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걱정거리가 있을 때 막 러닝을 하는 분들도 흔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좀 마음이 개운해진다고 하죠. 또한 이제 근육이 움직이면서 신체 전반의 활성도가 높아지고요, 긴장된 상태 역시 자연스럽게 완화되게 됩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운동은 큰 도움이 되죠.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요, 불안과 우울 등을 감소시키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이제 조깅이라든지 요가, 수영 같은 다양한 운동 중에서 자신의 몸 상태에 맞고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어야 꾸준히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운동을 찾아서 꾸준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우울감이 있거나 공황이나 불안 장애가 있을 때 권해드리는 게 딱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취미, 종교, 운동입니다. 지금 운동을 말씀드렸는데 종교는 뭐 저희가 마음대로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취미를 갖는 것도 운동만큼이나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운동이 취미가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죠. 2가지를 같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취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기쁨을 얻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을 만들어서 하면서 기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이 취미고 취미가 운동인 경우에 금상첨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근본적인 치료와 관리 방향에 대해서 한마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성으로
갑자기 불안이 심해지는 경우에는요, 병원을 방문해서 약물 치료나 상담 치료를 통해서 빠르게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누적되고 심해질수록 더 고치기 어려워지거든요. 이것은 이제 증상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관리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병원 치료나 상담이 되겠지만 장기적인 방법에는 바로 운동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취미가 운동이 되고 운동이 취미가 되면 더 좋겠죠. 꾸준한 운동은 불안을 예방하고 재발을 줄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체를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정신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은 단순히 나쁜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불안이 과도해지고 오래 지속되면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결국 공황장애 그리고 공황발작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요, 이 불안은 통제할 수가 없다는 느낌이 커질수록 더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운동이죠.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은 과도한 긴장을 낮추고 뇌의 불안 반응을 안정시키고요, 자율신경계를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급성으로 힘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지만요, 장기적으로는 결국 생활 속에서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불안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오늘부터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분명히 몸과 마음은 다시 안정된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